조각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4월 30일 오후 5시 30분입니다. 정치인들의 논쟁을 소개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논쟁을 통해서 국민들이 핵심 사안에 대한 분별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려는 것과 함께 이 소속된 정당에 따라서 같은 사안을 보는 시각이 얼마나 다르냐, 그런 것을 알 수 있게 하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이재명 지사와 윤희숙 의원이 이 소득 비례 벌금제를 놓고 서너 분 서로 격론을 벌였는데 그 승부는 명쾌하게 났습니다. 윤희숙 의원이 완승했습니다. 이재명 지사가 사실을 왜곡했기 때문에 졌습니다. 이런 논쟁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논리도 중요하지만은 그 논리가 기초하고 있는 사실이 맞느냐 안 맞느냐죠. 사실이 틀려버리면 아무리 근사한 논리 말장난을 갖다 붙여도 집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팩트입니다. 팩트는 신성합니다. 그러나 주장은 자유죠. 자유. 근데 이번에는 국민의힘 허은하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이 이 페이스북을 통해서 지금 설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비난하는 내용의 전단을 뿌렸다고 해가지고 고소라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고소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고소된 보수 성향 시민단체 대표가 경찰에서 조사를 받았는데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럴 수가 있느냐, 대통령이 어떻게 국민을 고소하느냐 하는 걸 가지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좀 고개를 갸우뚱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 허은하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최고 존엄 김정은이가 있다면 대한민국에는 3대 존엄이 있다. 바로 문재인, 조국, 김어준이다. 문재인 대통령을 비난하는 청년은 대통령으로부터 고소장을 받고 조국 전 장관 딸의 의사 자격 문제를 지적한 국민의힘 김재섭 비대위원은 경찰의 조사장을 받았다. 뉴스 진행자 김어준의 편파성을 지적하는 정치인들은 극성 지지자들에게 댓글과 문자로 음포장을 받고 있다. 북한의 최고 존엄을 모독한 자에게는 고사포가 날아간다. 대한민국 3대 존엄 모독자들에게는 고소장, 조사장, 음포장이라는 또 다른 고사포가 난사되고 있다 라고 아주 위트 있게 글을 썼더니 민주당 신동근 의원은 여기에 반박을 하고 나섰습니다. 색깔론을 들고 나왔어요. 국민의힘 안에서 색깔론의 명목을 이을 길이나가 될 자격이 충분해 보인다. 허 의원 앞으로 기대하겠다. 이렇게 하니까 허은하 의원은 페이스북에 다시 글을 올리고 색깔론이라니 그렇게 펼칠 프레임이 없느냐. 자유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 청년이 대통령을 비난했다고 직접 고소당한 사건이다. 색깔론이 아니라 자유론과 정의론의 문제다. 국가론의 문제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발표된 여론조사에서 문 대통령 지지율 하락을 언급하면서 이 모든 것이 색깔론, 전 정권 탓 아니면 할 말 없는 민주당 덕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미 이 논쟁도 승패가 났습니다. 신동근 의원의 논리가 맞지 않습니다. 왜 색깔론을 들고 나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을 어떻게 모욕죄로 직접 고소를 할 수 있느냐, 고발이 아닙니다. 고소를 할 수 있느냐, 이게 핵심 포인트인데 갑자기 색깔론을 들고 나왔는데 이 색깔론이라는 이런 거죠. 약간 문재인 대통령이 좌파다, 문재인 정권 안에 주사파가 있다, 이러면은 저쪽에서 항상 들고 나오는 방어망이 색깔론입니다. 색깔론은 우리를 빨갛다고 보느냐, 이런 이야기죠. 그런데 이 색깔론을 들고 나올 때 거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이나 이 보수 정치인들이 대응하는 게 아주 명쾌하지 못합니다. 제대로 대응하는 사람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색깔론을 들고 나오면은, 아니, 대한민국이 색깔로 나눠져 있는데 당연히 색깔론을 펼쳐야지. 색깔론이 뭐가 잘못한 거냐. 색깔론이라는 것은 당신이 공산주의자냐 아니면 자유민주주의자냐를 알아보겠다는 것인데 이게 뭐가 나쁘냐. 그러면은 색깔론을 접고 간첩이 대통령 돼도 좋다는 이야기냐 뭐냐 이렇게 나와야죠. 그럼 보통 나는 그거에 색깔론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색깔론이 왜 나쁘냐. 색깔론은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해야 이게 이기는 건데 그런 정치인을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태영호 의원 같으면 아마 그렇게 당당하게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논지에서 허은하 의원이 문제를 제기한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최고 존엄의 문제입니다. 존엄. 이 허은하 씨는 북한에는 한 사람의 존엄이 있고 남한에는 세 사람의 존엄이 있다고 했는데 엄격하게 말하면은 우리 헌법은 대한민국에는 5천만의 존엄이 있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북한에는 한 사람의 존엄밖에 없어요. 수령 지배체제니까. 김정은만이 존엄한 존재고 김정일, 김일성 그러니까 북한의 70년 역사에서 존엄한 존재는 세 사람입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노예입니다. 노예. 근데 대한민국은 5천만이 다 존엄입니다. 왜냐? 헌법 제10조 덕분입니다. 헌법 제10조는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갖는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기본적 권리를 인정하고 보장할 의무를 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존엄한 존재라는 겁니다. 어느 정도 존엄하느냐. 국가가 개인의 존엄을 보장해야 된다니까 어떻게 보면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존엄성이 국가의 존엄성과 맞먹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근사한 문장입니까? 헌법 10조. 가장 아름다운 문장이죠. 그래서 이 정신에 따라서 2015년 무렵으로 기억되는데 박근혜 대통령 시절의 통일부, 지금 통일부와는 완전히 다르죠. 영혼이 그래도 살아있는 통일부였습니다. 북한 노동당 정권이 대한민국 언론이 김정은을 비판을 하니까 감히 최고 존엄을 욕하다니 해가지고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러니까 통일부에서 간단한 성명서를 냈습니다. 북한에 한 사람의 최고 존엄이 있다면 대한민국에는 5천만 모두가 최고 존엄이다. 바로 그거죠. 그것입니다. 근데 지금 문재인 정권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기 말한 대로 문재인, 조국, 김어준 세 사람을 존엄한 존재로 여기고 이 세 사람을 비판하면 막 화를 낸다는 겁니다. 화를 낸다. 그것을 아주 유머러스한 표현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이 신동건 씨가 여기에 대해서 색깔론이라니 이렇게 들고 나온 것은 뭐가 좀 핀트가 잘 안 맞는 반론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건 그렇다 치고 대통령이 국민을 모욕죄로 고소할 수 있느냐. 얼마나 나쁜 이야기를 했기에 그렇게 했겠느냐. 뭐 이렇게 생각할 면도 있지만 아무리 나쁜 말을 했더라 하더라도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로 선출된 윤호중 의원처럼 나쁜 말을 했겠느냐 하는 생각도 안 합니다. 윤호중 의원은 지난 보궐선거 운동기간 중에 유세를 하면서 뭐라고 했느냐 하면은 오세훈 후보를 가리켜서 쓰레기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4월 7일에 쓰레기를 분리수거합시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연설 쓰레기입니까 아닙니까 이렇게 외치니까 그 듣고 있던 몇 사람인지 한 사람인지 있고 녹음된 걸 보면은 큰 소리로 쓰레기입니까 하니까 아닙니다 라고 소리쳐요. 그러니까 머쓱해진 윤호중 씨가 그냥 제가 말을 좀 심하게 했습니다 라고 하면 좋을 텐데 쓰레기 맞습니다 라고 또 재차 우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세훈
시장은 윤호중 원내대표를 고소했다는 이야기 들어본 적 있습니까? 아니, 쓰레기라고 해도, 아니, 사람을 쓰레기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서 쓰레기라고 하는데 멈추지 않고 수거해가지고 없애버리자입니다. 아니, 인간을 쓰레기로 보고 그것을 말살을 하자고 하는 것 이상의 모욕이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오세훈 시장은 고소장을 내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대통령이 국민을 고소합니까? 국민을. 그 사람이 힘없는 사람 아닙니까? 솔직하게 말하면 힘없는 사람. 힘없는 사람. 그리고 고소를 해야 될 만큼 그 발언이 널리 퍼진 것도 아니잖아요. 아마 이 전단을 뿌린 모양인데 그 전단 본 사람이 몇 사람입니까? 왜 고소를 합니까? 그것도 직접 고소장을 썼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 모욕죄는 직접 고소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고소란 표현을 쓰는데 이 명예훼손은 친고죄가 아니고 제3자가 고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건 고발이죠. 참 각박합니다. 어떻게 막강한 권력을 가진, 거의 제왕적 권력을 가진 대통령이 기분 나쁜 이야기 한다고 해가지고 고소장을 접수시키고 그러면 경찰이 얼마나 집요하게 조사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허나 어음까지 등장해서 최고 존엄, 대한민국에 최고 존엄이 있다, 세 사람이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최고 존엄이 있는 나라는 그 민주주의 국가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국민 5천만 명이 다 최고 존엄이라는 사실을 못 박은 것이 헌법 제10조입니다. 여러분, 헌법 제10조를 메모를 해가지고 꼭 가슴에 품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